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여전히 속내에서 이박사 부동산을 하고 계신 이석동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영등포에서 안녕하세요. 부동산 도우미 TV를 운영하고 계신 이현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발표를 해주실 신림역 4번 출구의 미건 부동산 마채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도 이렇게 한 발 빠른 뉴스, 이 영상을 보심으로 인해서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운영하거나 다양하게 일어나는 사례들, 저희들이 다 공인중개사들이 현업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 대표님 부탁드릴게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장마철이죠. 비도 굉장히 많이 오고 신도시는 건물이 새 거라서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구도심 상권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구도심 상권의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겪어보셨을 일이거든요. 지금 제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상가 건물에 누수가 문제가 되는데 요즘 에어컨 엄청 많이 틀잖아요. 에어컨 실외기에서 결로 현상이 일어나서 물이 줄줄줄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장마라서 비가 계속 오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누수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누구 책임인지에 대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그 공인중개사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하면서 들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너무 어이가 없다, 이런 뜻으로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임대인이 전화가 왔는데, 그 임차인이 어느 날 전화가 왔더래요. 며칠째 간판에 불이 들어오지가 않더니 오늘은 확 하고 매장의 전기가 모두 나갔어. 영업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옆 가게 에어컨 실외기 배관에서 물이 떨어지는 게 그것 때문에, 옆 가게 그 에어컨 때문에 우리가 불이 안 들어온다라고 옆 가게 사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옆 가게 사장님은 아니래요. 아닙니다, 우리 거. 그러니까 임대인이 네가 건물주니까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 물어달라, 이렇게 임차인에게 전화가 왔답니다. 이런 경우 한 번쯤 있으시죠, 이런 상담.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여름이라서 에어컨, 그 시스템 에어컨 냉난방기 엄청 돌아가고, 이게 뭐 1층에 매장이라면 연결돼서 뭐 3층이나 4층 뭐 옥상 외부에 이렇게 연결을 해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마철이라서 비가 계속 와요. 그러니까 원인이 어디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 원인을 며칠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말했다시피 임차인 일은 에어컨 배관 결로가 원인이라고 했다, 분명히. 내가 봐도 결로가 문제고, 이 결로, 에어컨 배관 줄에 빗물이 배전판으로 스며들어서, 외부에 우리 배전판 있잖아요. 스며들어서 내 가게가 문제가 됐다, 물어내라, 이렇게 되는 거고, 다른 임차인은 장마비가 내가 보니까 우리 에어컨 배전판은 문제가 안 되더라. 지금 요 며칠 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장마비가 해당 상점의 간판으로 스며들어서 너희 가게가 정전이 되는 건데, 이건 네 가게 일이고 네 간판을 네가 단속을 못해서 있는 일이니 네가 책임져야지 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싸운 거죠. 아, 싸울 만하죠. 그래서 주인이 오늘 전문가를 불렀답니다. 그 전에 이제 설비업자를 불렀는데, 이거 에어컨 배관 문제 아닌데요. 요거는 뭐 그냥 그 간판으로 타고드는 물이 맞아요, 라고 며칠 전에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해요? 자꾸 그러니까 에어컨 기사를 직접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에어컨 기사도 이거 실외 배관의 결로는 결로고 물이 흐르는 건 흐르는 건데, 이거 보십시오. 간판으로 안 가고 벽을 타고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닥으로 뚝뚝뚝 떨어지는데 이 물이 어떻게 해서 발이 달려서 가겠냐. 그리고 임차인 주장대로 배전판으로 들어간다면 이 배전판이
양쪽 가게가 다 문제가 돼야지. 이게 꼭 이쪽 가게만 문제가 되는 게 말이 안 되고, 장마철에 배전판이 실외로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은데, 비가 들어간다면 온 건물이 다 날리고, 온 동네가 날릴 텐데,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빗물이 간판을 타고 들어가서 자기 가게가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수용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이 건물 누수도 아니고 비가 해당 상점의 간판을 타고 들어가서 전기가 나갔는데 당연히 임차인 스스로 고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속이 터지지만 지불을 했대요. 그 전기 그 수리비를. 그래서 이제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사실 이게 기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도 임차인도 옆집 사장님도 정말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빈정이 상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제 생각에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는지, 내가 제대로 파악을 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가 임차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 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천재지변이라는 게 있잖아요. 천재지변. 비가 진짜 홍수가 나서 물이 지하가 잠길 수도 있고 어떤 뭐 비가 새가지고 옥상에서 물이 흘러서 진짜 온 가게가 일을 못할 수도 있는데 이게 천재인 경우가 있고 천재와 인재가 겹친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 하면은 어떤 상황이 될까? 천재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건물에 대한 시설에 대한 복구는 다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는 전기가 고장났으니까 임대인이 전기를 쓸 수 있도록 시설 복구해 준 게 맞겠죠. 순수하게 천재라면. 그리고 임차인은 천재인 경우에는 이제 장사를 하는 상가니까 장사 도구라던가 물품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망가져서 장사를 못하게 돼 있으면 임차인이 자기 도구고 자기 물품이니까 그거 복구는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죠. 천재인 경우에. 그런데 천재와 인재가 겹쳤단 말이에요. 비가 왔어. 그리고 또 자기 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 못했어. 이런 경우는 시설에 대한 것은 복구는 임대인이 먼저 부담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임차인이 어떻게 해서 과실한 거고 임차인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걸 누가 입증해야 되나요? 임대인이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차인에게 청구를 해야 되는 거고, 영업 도구물 물품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되겠죠.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대인이 어떠한 과실을 가졌다. 임대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걸 입증해서 청구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요즘 우리나라의 그 임대차 보호법의 이야기인 거죠. 제가 판례라든가 이런 건 찾아보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중개업을 적어도 10년씩 했잖아요. 20년 하셨고 두 분은 20년 넘게 하셨고 또 우리 이현우 대표님이랑 저랑은 한 10년 정도 했는데 어때요? 이런 경우 어떻게 우리가 상담을 해줘야 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과연 이 임차인이 옳았을까? 과연 이 임대인이 옳았을까? 이런 거에 대한 우리 대화를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현우 대표님. 네, 우리가 어떤 병이 생기면 일단 진단을 해서 원인을 찾아야 치료를 할 수 있듯이, 이 문제에서도 역시, 지금 이 임차인은 약간 좀 성급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집 가게 주인한테도 와서 막 얘기하고, 임대인한테도 얘기를 하고, 막 원인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막 가능성만 가지고 막 이렇게 들이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을 좀 더 이렇게 좀 혼란스럽게 만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뭐 전기가 나가서 차단이 돼서 자기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내가 급한 거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얼른 자기가 판단했을 때 이래 보이지만 어쨌든 그 전기업자라든가 아니면 뭐 에어컨업자라든가를 불러서 빨리 이 자기가 예상되는 원인을 체크를 해서 원인을 일단 찾고 그 원인이 나로 인한 원인이 아니라 누군가 임대인이나 옆 상점의 원인이라면 그때 이렇게 내가 업자를 불러서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이런 진단이 나왔다. 이걸 좀
상의를 해서 협조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순서로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선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마지막에 짚어주셨듯이 천재와 인재에 대한 또 구분도 해야 될 것이고 그거에 따르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도 그 후에 이제 순서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돼야 그나마 어려운 상황에서 혼란을 좀 줄이지 않을까 그런 현명한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또 다른 분요? 매장 전기가 왜 나갔다고 결론이 났어요? 그 결론은 이제 간판으로 비가 스며서 들어간 거죠. 본인의 간판으로. 본인이 간판을 잘 정비하지를 못해가지고 비가 오니까 글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분은 그게 아니다. 이 에어컨 배관에서 흐르는 물이 타고 들어간 거다. 내 간판으로.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다. 에어컨 배관 잘못이다. 아니래잖아. 아니, 아니, 결론은, 그러니까, 그래, 결론은 아닌 걸로 예, 났으니까 이제 자기가 믿고 그래서 싶은 것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죠. 믿고 싶은 것만. 예, 자기한테 불리하지, 유리한 얘기가 나올 때까지 전에 돌아다닌다 그랬잖아요. 부동산 그렇죠. 5군데, 6군데 다 돌아다니다가 자기 얘기에 동의하는 부동산이 나올 때까지 계속 돌아다닌다고. 네, 네. 그래? 이거는 그 간판, 저는 거기 현장을 잘 모르겠습니다. 간판의 불과,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는 혹시 이런 얘기 아니냐? 자기는 단순하게 간판에 연결된 저것만 그 바깥에 선만 연결했을 뿐이지 간판은 자기 간판은 바깥에 선을 배선을 해놓은 건 최초에 주인이 바깥에 배선한 건 주인이 배선을 해놨던 거 아니냐. 그 시설공사는 전기공사는 그러니까 그걸 타고 들어갔으니까 그걸 타고 들어가니까 애초에 이게 부실한 거 아니냐. 이게 그런 쪽에서 이 사람은 이의 제기를 말을 좀 이 사람 입장에서 말을 좀 들어보면 바꾼 게 이제 간판을 타고 들어갔다 그러면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음, 배전판을 타고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간판 옆에 배전판이 바로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그러니까 또 사실 전기선을 여러분 자세히 보다 보면은 외부에서 75와트 이하는 그냥 건물까지 들어오는데 건물 밑에 뚜껑이 좀 밑에 항상 U자형으로 커브를 두고 들어와요. 밖에 네, 물이 타고 들어오다가 U자형으로 커브, 처마 안으로 들어와서는 U자형으로 한번 꺾이고 들어와요. 그게 이제 그 물이 타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 장치를 해놓은 거거든요. 과거서부터. 그리고 거기라면은 본인 저거를 그 들어오는 입구 쪽을 통상 저것도 잘 막고 실리콘도 잘 쏘고 사람들이 근데 이거 뭐 본인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자꾸 확증 편향적으로 껴 맞추려면 그것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데 그것도 안 맞고 지금 이거는 좀 생각을 좀 그분이 좀 문제거리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전 그러면 저도 이런 얘기를 해요. 사장님, 어, 여기는 법치국가고 뭐 저희가 판사님 월급을 주는 게 서로 우리가 이거 가지고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판사님 월급을 주니까 판사님한테 가면 판사님이 잘 해결해 줄 겁니다. 그럼 그거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합시다. 너는 그게 맞다 그러고 나는 이게 맞다 그러니 이럴 때 쓰라고 판사님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쓰라고. 그래서 그 재판을 받아보고 거기서 결론 나는 대로 하면 어떨까요? 서로 우리가 계속 벽을 문이라고 서로 주장하지 말고 그냥 가서 재판 결과 받고 그 거기에 간단하게 끝냅시다. 이렇게 오히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음, 얘기를 유도하는데 말은 그렇지 저도 쉽지는 않죠. 현장에 딱 그 상황이 닥치면. 근데 그렇게 확증 편향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죠. 아까도 지금 맨 마지막 장에 천재와 인재에 대한 경우 네, 맨 마지막 보시면 천재와 인재 합친 경우 시설복구 임대인 부담 후 임차인 과실을 입증하여 청구. 기본적으로 시설복구는 임대인이 하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임차인이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이게 사건이 커졌다. 시설에 대해서 건드려서. 그렇다면 이제 저기가 해야지. 그 사람 배전반으로 해서 이게 입증이 됐다 그러면
배전반으로 그 물이 타고 들어왔다. 그럼 시설에 대해서 거꾸로 이 사람은 배전반에서 물이 타고 들어왔다는 거를 시설이 잘못됐다는 거를 이 사람이 입증을 해야지. 이 사람이 임차인이.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다 시설뿐만 아니라 내 물건 영업 못한 것까지 다 배상을 받아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설이 잘못돼 가지고 배전반으로 물이 들어오게 시설을 만들어서 그래서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난 시설에 1도 안 건드렸어. 그래서 이런 유사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게 오래된 아파트 들어갈 때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비가 샜어요. 야, 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인테리어 공사 전에 비가 샜느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건드려서 비가 샜느냐? 물이 새느냐? 이게 또 쟁점이거든. 인테리어 공사하기 전에는 물이 안 샜다. 아래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인테리어 공사 이 사람이 들어가서 공사를 한 이후에 샜다. 그러면 그건 뭐 인테리어 공사 중에 건드렸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뭐라 그러죠? 합리적 추론이라 그래야 되나? 합리적 그런 의심, 식으로 이제 합리적, 아니면 인테리어 전부터 계속 물이 샜다. 인테리어 공사 이 사람 새로 이사 와서 하기 전에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할 때 주의할 게 그런 점이에요. 괜히 잘못하다가 독박 쓰는 수가 있다. 오래된 아파트. 그리고 똑같은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동네에서 윗집 한 1m 정도 위에가 높아요. 택지지구인데 윗집은 높고 아랫집은 한 1m 정도 낮습니다. 근데 윗집에 그 벽돌로 이렇게 담을 해놨잖아요. 그 1m 높은 데를. 근데 그게 비가 와서 무너졌어요. 벽돌이 깨져가지고 아래쪽으로 넘어왔어요. 아랫집 아랫집 뒷 1층 벽을 이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뭐 봐달라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물이 넘어와도 싫잖아요. 윗집 물이 우리 집으로 넘어오게 안 하잖아요. 물이 넘어와서 물 오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윗집에다가. 근데 흙이 넘어왔단 말이에요. 무너져가지고. 넘어왔는데 윗집 주인한테 얘기를 하니까 윗집 주인은 난 모르겠다. 이 집을 지은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업자는 이 땅을 토지 LH에서 분양을 했으니 LH가 책임져라. 이렇게 아랫사람 보고 LH에다 해달라고 그래라. 맞습니까? 아니죠. 맞아요? 안 맞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겠죠. 만약에 그 위에 땅이 이 사람이 집을 안 진 생땅이었다. 집을 안 진 상태였다. 가만히 집단 사고. 그러다 무너졌으면 LH 보고 책임지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LH에서 책임지면 LH는 이런 얘기야. 네가 땅을 팔 때 거기다 집 짓느라고 땅 팔 때 뭘 잘못한 거 아니냐. 딴 집도 다 무너졌어야지 왜 네 집만 무너져. LH는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거기다 뭔가 너가 집 질 때 이렇게 잘 못했으니까 건드려 놨으니까 그게 무너진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업자는 이제 자기도 회피라고 그 업자가 결국 집 질 때 건드렸다는 얘기잖아. 그 업자가. 그러니까 그럼 자기 책임이 될까봐 LH에다 넘기라고 하는데 LH에다 되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나. 답이 안 나. 근데 윗사람도 안 해줘. 경찰시에다 물어보니까 사인 간의 관계는 당신끼리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세요. 이렇게 나서질 않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아유, 즐거워라. 고마워해라. 너는. 근데 절대 거기에 있는 흙을 한 삽이라도 푸지도 말고 무너진 벽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 그대로. 그리고 그 사람한테 사진 찍어서 여러 번 보내기만 해라. 이게 흙이 계속 밑에서 쓸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윗집이 이렇게 넘어와서 너희 집을 땅 때려줄 것이다. 집이라는 게 한 번 확 부서지진 않고 슬쩍 건들기만 하면은 그때 너는 오 탔구나. 이게 다 무너졌어요. 피해 보상 다 해주세요 하고 즉시 너희 집 지금 20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새 집으로 넌 공짜로 받을 수 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넌 계속 이거 고쳐주세요라고 얘기를 매년 장마철이 되면 무서워요, 겁나요 하고 시청에다 민원 한번 넣고 그다음에 사진 찍어서 사람한테 보내고
이렇게 해라. 그리고 더 하나 한다면 그 집에다가 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도 하나 올려라. 내 집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왜냐면 딴 놈한테 훅 팔아먹고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너하고 소송 중이다. 그래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좀 하나 넣든가. 그것도 6개월 이내에 소를 넣어야지 제소 명령을 안 당하겠죠. 그러니까 가압류를 해놓든지 뭔가 가압류해도 또 6개월 걸린다. 근데 저지금 소송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주인이 다행인 게 넌 주인이 다행인 게 그 주인이 여기 이 집 말고 저쪽 상동 가면은 투나 옆에 또 집이 한 채 또 있다. 집이 두 채인 분이시다. 상대방이 재력이 없으면 내가 암만 받아도 소송이 이긴 뭐해. 소용없잖아. 집이 두 채씩이나 가진 분이니 안심해라. 너가 여기서 그 사람하고 가서 싸우고 뭐 해봤자 괜히 좋은 일 없으니까 그냥 대신에 지금 무너진 흙은 절대 한 삽도 푸지 말 것이고 벽돌 한 장 빼지 말 것이고 가만히 사진만 찍어둬라 라고 조언을 했어요. 그렇게밖에 안 되겠. 상대방이 부인을 하니까. 그런다고 그럼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또 소송을 뭐 어쩌고저쩌고 뭐 나보고 대신해 주면 내가 그걸 어떻게 내가 뿌렸고요? 소송 대신해 주고 저기 감옥소 갈 일이 있어요. 해결책. 근데 주인한테 얘기를 주인은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 내 잘못이 아니라 그 LH 잘못인데 네가 LH에다 전화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참 어렵더라고 이런 게. 근데 나도 내가 그러면 한때는 내가 잘못 알고 있나? 그렇게 생각돼요? 잘못했네. 이 박사 잘못했네 그래요? 그다음에 근데 안 되니까 그거 안 되니까 어쩔 수 없고 뭐 심한 얘기 말 그대로 집이라는 게 부서진다고 어느 순간에 확 뭐 성수대기 무너지듯이 두동강 나는 거 아니니까 기울어질 것이고 기울어지면서 뭐 살짝 벽에 금도 좀 갈 것이고 그 집이 먼저 그러면 이제 벌써 사단이 날 테니 그때 너가 만약에 여기서 그 무너진 벽돌을 치웠다든가 그래서 흙이 더 쏟아져 가지고 가속화돼 가지고 이거 너가 책임을 질 수 있다. 흙을 퍼냈다든가 뭘 만졌다든가 이러면 너도 그 집을 무너뜨리는데 일조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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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드리지 말고 사진만 찍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도 말을 너무 오래 하면 재밌는데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뭐 그렇게 불이 들어왔다는 게 그건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고 그것도 역시 그 집이 또 같은 집인데 주인이 근데 문제는 주인이 전세를 무지하게 싸게나 지금 1억 4천인데 거기 한 1억도 안 돼. 1억 정도 받을 거야 전세를. 대신 네가 알아서 고쳐 쓰라 스타일인데 분배기가 고장났어요. 분배기가 한 10년 전쯤에 문백이? 분배기 뜨거운 물 나오는 분배기 아, 3구짜리가 고장났는데 10월 달에 고장나가지고 뭐, 머리나 간신히 뭐 감고 방은 이제 난방이 안 되고 그러는데 여자분인데 1월 달까지 참다가 어머, 1월 달에 가서 내용 증명을 보내더라고. 나도 참 한심스러운 거야. 그 여자분이 아니 10월 달부터 그랬으면 분배기가 한 구역에 3구짜리면 9만 원이고 시공비하면 한 11만 원, 12만 원 받아요. 이렇게 그 3구짜리거든, 3구짜리거든. 뭐 춥게 왜 자? 그냥 12만 원 주고 고치지. 그리고 일단 집 나갈 때 소액 청구해봤다가 안 되면 재판을 하는 거고 그걸 그렇게 춥게 그렇게 자야 돼? 한 3개월을 갔다가 그러니까 그걸 당하는 사람도 그래. 그 임차인도 저기 물 타고 들어왔잖아. 그러면 내가 먼저 예방 조치하고, 응? 사진 다 찍어놓고 예방 조치하고 나 전기불 들어오고 장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책임을 물든가.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한 건지 뭔지 일단 장사하는 게 더 급한 거 아니야. 그래놓고 그런 조치라고지.
그걸 갖다가 다 진짜 아작이 날 때까지 그러고 앉아 있다는 그 임차인도 좀 그러네. 어, 좀 답답한 부분인데 그분들이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죠. 비가 계속 왔잖아요. 전징수 대표는 새 건물에서만 있어가지고 이런 게 없죠. 그래요? 아니. 신도시에서도 저도 최근에 계약한 상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반적인 프라자 상가 같은 경우는 전기 시설이라든가 에어컨 시설이라든가 이런 작동이라든가 이런 게 관리업체에서 다 운영을 하고 이제 중앙 집중식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업체에서 운영을 해서 관리비를 다 부과를 하고 하니까 괜찮아. 근데 일반적인 아파트에 있는 단지 내 상가들은 거의 8, 90%가 관리업체, 아파트와 관리업체가 결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뭐 개인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단지 내 상가만 관리업체가 따로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이 좀 늦게까지 영업을 하는 업소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맥주집이라든가 뭐 고깃집이 뭐 12시까지 영업을 하는 이런 업소들이 상점에 들어가서 입점을 했는데 에어컨은 다 시스템 에어컨이 이제 상가 호실마다 한 대씩 있는데 그게 작동이 10시 되면 끊겨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관리 업체에다가 항의를 해도 내가 너네 한개 호실 때문에 나는 이 에어컨을 돌릴 수가 없다. 안 그러면 교환해가지고 그래요. 그거는. 안 그러면 관리비를 부과를 더 해야 되는 거다.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또 저희같이 부동산 업자들은 7시나 9시, 늦으면 10시면 퇴근을 해도 되잖아요. 일찍 퇴근을 하니까 10시까지 관리비가 에어컨 시스템이 안 돌아가도 된다. 상가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업종에 틀리기 때문에 안 돌아가도 된다. 이러면서 서로 에어컨으로 관련된 전기 사용으로 관련된 관리비로 관련된 분쟁이 신도시에서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수나 뭐 정전으로 일어난 거는 아직까지는 오래돼서 낡지가 않아서 그런 문제는 없는데 신도시에서 움직이고 있는 단지 내 상가라든가 이런 프라자 상가에서 관리업체에서 관리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세대가 크거나 면적이 넓으면 관리비가 좀 아무래도 부과되는 기준이 좀 낮잖아요. 근데 세대가 작거나 그러니까 면적이 조금 작은 단지 내 상가나 이런 업체들은 관리비 부담이 되게 커서 항상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에어컨이 어느 정도 시설이 들어가는지, 난방이 몇 시부터 어떻게 시설이 들어가는지 이거에 대한 운영 규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체크를 하고 그러고서 임대차 계약할 때 임차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적용이 안 되니까 추가적으로 냉난방기를 더 설치하시던지 이러한 부분을 조금 짚어주면서 계약을 하고 내가 또 입점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도시라고 해서 무조건 이런 분쟁이 안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예로는 에어컨 시스템 다 운영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적정선에 에어컨을 추가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해서 오픈을 했는데 거기에 에어컨이 작동을 못 해준다라고 다시 관리업체에서 반문을 하면서 저희 고객이 되게 낭패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업을 이틀 동안 못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이 신도시에도 분명히 생기니까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고서 입점을 하실 때 아니면 중개를 하실 때 체크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럼 네, 더 하실 얘기. 없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누수로 인한 정전 책임 공방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자연재해와 인재, 그러한 사례에 따라서 다양하게 어떠한 사례들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데 어쨌든 임차인도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시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다른 상황이 안 생기게끔 내가 손해잖아요. 이러한 분쟁이 생기게 되면 내가 손해고 서로 힘든 상황이 만들어지면 서로의 에너지 낭비, 자금 낭비 등 많은 것들이 생기니까 잘 협의해서 서로 관리 감독을 잘 하면서 좋은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 발 빠른 뉴스 안내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